노무현 전 대통령의 16주기 추도식이 23일 거행됩니다. 추도식이 열리는 김해 봉화마을은 벌써부터 노란 물결로 뒤덮였는데요.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밀양의 대표 축제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20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25일까지 밀양 강변 일원에서 아리랑의 서율, 희망의 울림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마산 YMCA와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마산만 개발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 정당에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결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대화방 운영자인 10대 A군을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23일에 거행됩니다. 추도식을 앞둔 김해 봉하마을은 벌써 노랗게 물들고 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추도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김해 봉화마을. 서거 16주기를 앞두고 노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상징이 된 노란 바람개비부터 다양한 추모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내걸린 겁니다. 대통령 서거디 맞이하는 봉하마을의 16번째 봄. 노 전 대통령을 잊지 못해 너럭바위를 찾은 사람들은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며 고인을 추억합니다. 노 대통령님 참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얽매이는데 참 그 바보라는 그 닉네임에 적합하시 그렇게 순수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 등을 겪었던 추모객들은 노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졌다고 말합니다. 매년 찾아오지는 못해도 이때만 되면 생각났고 그리운 분인데 특히 이번에 그 계엄과 탄핵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더욱더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23일 거행되는 16주기 추도식 준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노 전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에 조직된 힘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추도식인 만큼 경찰도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을 기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밀양의 대표 축제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20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25일까지 밀양 강변 일원에서 아리랑의 서율, 희망의 울림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대표 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디세이에는 배우 송일국 씨와 선예 씨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면서 특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강 둔치에 마련된 미로 게임. 관광객들은 미로 속에서 헤매며 아리랑도 따라 부르고 밀양시 캐릭터 퍼즐도 맞춥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밀양 지역의 문화를 알아갑니다. 신선한 게임이었고요. 이게 기방에 조금 작은 이런 지금 어째 보면은 참 축제는 아닌 축제인데 처음 왔지만 너무 뜻깊은 오늘 하루를 보낼 것 같아서. 한쪽에서는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만들기 체험도 진행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서 그런지 좀 한가한 건 있는데 여러 가지 부스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함께 엄마들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오디세이를 보려고 벌써부터 두근거리고 있거든요. 오디세이가 너무 저희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1957년을 시작으로 67번째를 맞은 밀양아리랑 대축제. 올해는 아리랑의 선율, 희망의 울림을 주제로 막을 올렸습니다.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제관에서는 아리랑의 역사와 함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리랑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대표 볼거리 실경 멀티미디어 공연인 밀양강 오디세이는 오는 24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밀양강과 영남로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칼을 품고 슬퍼하다를 주제로 배우 송일국 씨와 선예 씨가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풀어냅니다. 공간과 컨텐츠에서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우리 밀양강 오디세이 대표 프로그램도 사명대사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시도했고요. 또 많은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 아리랑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오는 25일까지 밀양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LG엘로비전 경남방송 가야방송의 특집 헬로티비 뉴스 현장 스튜디오가 23일 밀양으로 찾아갑니다. 이번 주말까지 밀양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펼쳐지는 가운데 23일 금요일 저녁 8시 50분 특집 헬로티비 뉴스 현장 스튜디오를 밀양강 둔치에서 녹화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밀양시, 그리고 5월 밀양에 가볼 만한 곳, 출산과 육아 지원 방안까지 주요 현안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또 안병구 밀양시장과의 특집 대담으로 올해 시정 목표도 들어봅니다. 특집 헬로티비 뉴스 현장 스튜디오는 보다 풍성한 경남 지역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곳곳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경남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남 학생 선수 800여 명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경남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237개 학교, 선수 820명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럭비와 근대 3종을 제외한 34개 종목에서 선수들은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경남에서 체전이 열리는 만큼 금메달 44개와 은메달 43개, 동메달 72개로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열린 이번 소체 육상 사전 경기에서 경남 선수단은 금메달 7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거머쥐었습니다. 육상뿐 아니라 씨름과 역도, 유도, 복싱 등 주력 종목에서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일 창원지방검찰청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당시였던 지난 2018년 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홍 밀양시 의원은 이 내용으로 지난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에 출마해 당시 박상우 후보와 경선을 벌여 승리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허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벌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무고 혐의도 적용해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마산 YMCA와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마산반 개발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2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개발 사업자들의 먹잇감이 된 마산반 인공섬은 당초 국토해양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산반을 해양자연공원으로 만들고 싶다며 전체가 오직 시민들의 공간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무직 인건비 지침을 내놓으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초과해서 쓰면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벌칙 때문에 신규 채용이 무산되고 연봉은 1% 상승에 그쳐 전국 공무직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공무직. 공무직은 지자체 모든 실과에 두루 배치돼 있고
환경미와 같은 현장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업무가 대다수인데 올해부터 업무가 크게 가중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인건비를 초과하면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알맞게 쓰면 예산을 더 주고 초과해서 쓰면 예산을 깎겠다는 지침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벌칙을 피하기 위해 공무직의 연봉 상승분을 줄이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공무직 근로자는 8,366명, 올 들어 754명의 결원이 발생했지만 신규 채용은 없었습니다. 지자체 대부분이 결원을 그대로 비워놨고 일부만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시킨 겁니다. 진도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봉 상승률이 1%에 그쳤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공무직 인력 감축과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하라. 행정안전부는 인력 감축, 통폐합, 외주화가 담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즉시 개정하라. 논란이 들끓자 행안부는 일부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3% 정도는 초과해도 벌칙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노조는 이 자율 운영 범위로는 결원이 다 채워질 수 없다며 벌칙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공노조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7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총파업을 단행해 벌칙 제도가 불러온 역효과를 낱낱이 알리겠다는 전국 지자체 공무직들. 행정학 교수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와 공무직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절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남경찰청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대화방 운영자인 10대 A군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명 여성 연예인 등의 인물 사진을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4천여 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을 포함해 배포자 중 23명 중 15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며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웹소설과 웹툰의 기획과 확장 전략을 공유하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산 콘텐츠 마켓 2025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웹소설 웹툰의 드라마 영상화 사례와 창작 과정이 소개됩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에 따르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와 감독이 출연해 웹소설의 영상화 과정을 최초로 공개하고 웹툰 작가 이종범이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2,300만 뷰를 기록한 이혜연 작가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고나무 PD가 직업 현실 기반 스토리 창작 방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사업이 지난해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리발은 자동 배차 시스템 도입과 다인승 차량 확대, 임산부 콜택시 요금 지원 등 차별화된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와 사회활동 기여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시민교통복지 확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립등산학교가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일원에 지난 21일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된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인공암벽장과 강의실, 생활관 등을 갖췄습니다.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올바르고 안전한 등산 문화를 선도한다는 목표와 함께 이달부터 기초 등산 교육과 암벽 등반 교육, 지역 특화 교육 등을 도입해 연간 3천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2026년 중부 지역에 국립보은등산학교와 2027년 서부 지역에 국립장흥등산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